하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집 안은 조용했고 성진은 서재에서 아마도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스프레드 시트를 조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그녀를 점점 더 숨막히게 만들었고 둘 사이의 거리가 그녀가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였으며 그녀는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다. 지난주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지훈과 민서와의 저녁 식사는 유쾌하고 웃음과 편안한 대화로 가득 찬 자리였다. 하지만 그 밤의 가벼움은 민서의 한마디로 깨어졌다.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하나의 마음속에 위험한 도전으로 남아 있었다. 그냥 호기심으로 하룻밤만 서로 파트너를 바꿔보면 어떨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순간 테이블은 잠시 조용해졌고 곧 긴장된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나도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순간 성진이 민서를 바라보던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그 생각이 그리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듯 했다.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성진이 그 말을 다시 언급했다. 민서가 한 말 기억나?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칠 즈음 무심코 물었다. 하나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응, 기억나. 하지만 그냥 농담이었잖아, 그렇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를 보지 않았다. 꼭 농담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흥미로운 일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제안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성진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 어쩌면 기대감까지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며칠 동안 그는 몇 번이나 가볍게 그 주제를 언급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는 그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이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남아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하나는 더 이상 논쟁을 끝내기 위해 동의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다. 분위기는 아늑했고 배경으로 울리는 피아노 소리는 긴장을 덮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하나는 성진과 민서가 눈길을 주고받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반면 지훈은 여유로워 보이며 하나의 불편함을 알아챌 때마다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는 망설였다. 이를 알아챈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냥 대화만 나눠도 괜찮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는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는 길에 지훈은 침묵을 지키며 그녀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서울 중심께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서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했다. 지훈은 두 잔의 카푸치노를 주문한 뒤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민서를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초기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편안했고 하나는 점차 긴장이 풀리며 대화에 참여하고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행복하세요, 하나씨?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질문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오랫동안 피하고 있던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듯 보였다. 카페를 나온 후 지훈은 하나를 한강 근처의 전망대로 데려갔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하나는 그의 곁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훈은 다가왔지만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차로 돌아왔을 때 하나는 뭔가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이 자신 안에 알지 못했던 문들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지훈은 여유롭고 차분해 보였다. 마치 시간이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로.
그가 예약한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하나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선택은 그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천천히 하나는 문을 넘었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경계를 넘어서는 일처럼 느껴졌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몸 전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면서 동시에 새롭게 재건되는 느낌이 들었다. 지훈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방의 문을 열었다. 그의 움직임은 그날 밤 내내 보여줬던 부드러움 그대로였다. 방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고 중립적인 색조와 넓은 창문이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망설이는 발걸음이 나무 바닥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하나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시는 빛과 그림자가 섞여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느끼는 내면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뭐 마실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고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 한 병을 열고 두 잔을 따랐다. 잔을 건네며 손끝이 닿자 하나는 팔을 타고 전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하나는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지훈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해 보였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지만 충분히 거리를 두어 그녀가 불편하지 않게 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어 긴장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깨뜨렸다. 이거 이상하죠, 하나씨. 저도 그래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원하신다면 그냥 대화만 나눠도 돼요.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길 나가도 괜찮아요. 그의 말은 그녀를 무장 해제시켰다. 그의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연약함은 뜻밖이었고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나는 그의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왜 이걸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에요. 호기심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저 당신 곁에 있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하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부부 교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처음엔 성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 온 공허함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 확신을 찾으려는 듯했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을 때 그는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성진과의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그들 사이의 첫 접촉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곧 더 강렬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지훈이 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자 하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 점이 모든 것을 더욱 진짜처럼 느끼게 했다.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닿았을 때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폭발하며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키스는 느리고 신중했지만 오래도록 느껴보지 못했던 열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지만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모든 선택권을 그녀에게 맡겼다. 하나는 자신의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단순히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훈에게는 그녀를 안전하고 원한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을 때
그 움직임은 거의 자연스러웠다. 마치 두 사람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우는 계속해서 그녀를 부드럽게 대하며 그녀가 보내는 모든 신호를 읽고 그녀의 경계를 존중했다. 반면 하나는 이상할 정도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날 밤은 그녀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흐릿하게 흘러갔다. 차가운 기능적 공간이었던 방은 이제 두 사람의 에너지로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곳이 되었다. 단순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가 중요했다. 하나에게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욕망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둘은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했다. 지훈은 그녀를 안으며 그녀의 호흡이 가라앉도록 도와주었다. 하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에서 오는 것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마침내 허락받는 기분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하나는 지훈보다 먼저 깨어나 잠든 그의 얼굴을 몇 분간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 평온해 보였고 그것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두렵게 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강도였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엇으로 그녀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훈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는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다시 한강을 내려다 보았다. 햇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빛나는 모습이 이제는 달라 보였다. 세상이 어느새 변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 방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지훈이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 소리를 들었다. 괜찮아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돌아보며 껴안았다. 마치 그 순간이 그녀를 붙잡아줄 유일한 닻인 것처럼 그를 강하게 붙잡았다. 조용한 아침 식사 후 지훈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길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말로 표현하지 못한 깊은 의미가 흐르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하나씨.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하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을 꽉 잡았다가 차에서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성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잠시 들더니 물었다. 잘 다녀왔어?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별일 없었어. 성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휴대폰에 집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는 2층으로 올라가며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정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 내면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그날 밤 성진 옆에서 잠을 청하려 애쓰는 동안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지훈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보낸 밤의 기억은 단순히 그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느끼게 해준 감정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완전함의 느낌이었고 이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하나는 그날 밤 3번째로 침대에서 뒤척였다. 방 안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한 소음처럼 느껴졌고 성진의 고른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성진을 몇 초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같은 감정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감정과 비교해보면 그 기억은 희미하고 아득했다. 그 비교는 피할 수 없었고 잔인했다. 지훈은 그녀 안에 죽어있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다시 깨웠고 그로 인해 그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하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었다. 성진은 부부 교환이 그저 대수롭지 않은 실험 정도로 여기는 듯했고 다시는 민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은 그녀를 짜증나게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마주할 자신도 없었다. 지훈의 메시지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잘 지내요? 라는 간단한 문자였다. 하나는 답장하기까지 몇 시간을 고민하며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지 갈등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결국 그녀는 그와 대화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응, 잘 지내요. 지훈 씨는요? 라고 답장을 보낸 후 그들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주고받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하나를 더 깊은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은 결코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연결을 무시할 수 없다는 묵시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는 하나의 하루를 물었고 그녀가 성진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을 들어주었으며 가끔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하나는 내적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이 대화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 지우는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나는 망설였다. 그녀의 일부는 이 선을 넘는 것이 그날 밤과는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4명의 성인이 공유한 실험이 아니라 그녀와 지훈 사이의 일이 되었고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의했다. 약속 당일, 하나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지훈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를 보자 일어서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일상과 직장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는 그의 눈이 자신의 말 하나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지훈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감정은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도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날의 커피는 시작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고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났다. 매번의 만남은 둘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같았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하나는 자신이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반면 성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변화에 무심한 듯 보였거나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하나는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밤은 길고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성진은 그녀가 말하는 어떤 것도 관심 없어 보였고 휴대폰이나 업무에 더 몰두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하나는 용기를 내어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당신은 행복해요? 그녀는 몇 주 전 지훈이 했던 질문을 반복했다. 성진은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왜 그렇게 생각해?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에게 날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그녀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난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성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 우리는 괜찮잖아.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잖아. 왜 문제를 만들려고 해? 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성진. 오래전부터요. 당신은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이 튀어나오자 멈출 수가 없었지만 이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성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전에 없던 공허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지훈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성진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려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그녀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원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또 다른 만남 후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난
그 이상을 원해요. 그의 고백은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끝없이 지속될 수 없는 순환에 갇혀 있었다. 하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나는 지훈과 자주 만나던 카페 창가에 서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고 서울의 바쁜 거리 위로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녀에게 감정을 일깨워준 그 장소가 이제는 마지막 작별의 무대가 될 터였다. 지훈이 도착해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하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걸어왔지만 그의 미소에는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과 완전히 함께할 수 없는 공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깊이 베었지만 그녀는 그의 솔직함을 존중했다. 하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공평하지 않았다. 지훈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테이블 위로 그의 손을 잡으며. 하지만 나 자신이 행복을 찾기 전에는 누구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제 일부만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저는 아직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작별은 조용했지만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가 카페를 나설 때 그녀는 마음속에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성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지훈과의 거부할 수 없는 욕망 때문도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성진은 소파에 앉아 뉴스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도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는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마침내 내렸다는 깊은 안도감만이 있었다. 며칠 뒤 한강을 따라 걷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는 자신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녀 스스로가 써내려갈 이야기의 시작. 이 감동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매력적인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마음을 울릴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처제와 저는 뜨거운 애인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대학 시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남중, 남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왔습니다. 예쁜 여대생들을 보면서 캠퍼스 커플을 꿈꾸었지만 숫기도 없고 입담도 없고 심지어 몸까지 왜소해서 여자들에게 번번이 차였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게 되었고 남은 시간마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몸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도 외향적이고 활달하게 변해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학을 하고 나니 1학년 때 저에게 시련의 아픔을 주었던 여자 동기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귄다기보다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데리고 놀려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놀고 뜨거운 시간도 보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있어서 만난 커플이 아니기에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고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 후배, 동기할 것 없이 여자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 여자는 항상 있었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여자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고등학교 선배의 소개팅으로 만났고 역시나 큰 의미 없이 보려고 하였으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나본 여자였습니다. 다른 여자보다 뜨거운 궁합은 잘 맞지 않았지만 참 좋은 사람인 것은 확실히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아내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5살 많은 연상이었기에 빠르게 결혼을 하지 않으면 헤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플랜트 회사를 다녀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지방 출장 또는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께서 아내가 고등학생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는데 아내는 시집을 갔고 처남은 군대에 갔고 막내 처제는 고등학생이라서 매일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혼자서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처갓집과 같은 아파트로 얻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처갓집을 가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년쯤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장기로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아내가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기에 아내가 퇴사를 같이 부산을 내려가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평생 부산에 살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이상 다시 서울로 왔다가 다음에 또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기에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내려가서 부산에서 지냈고 2주마다 아내와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로 가기도 하고 아내가 부산으로 오기도 하고 중간에서 만나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처제가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처제가 지낼 거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안 되었습니다. 결국 어린 처제 혼자 자취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서 제 부산 집에서 처제가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제와 더 친해지고 편해졌습니다. 심지어 점점 늘어나는 처제의 부산 사투리와 애교가 나름 저에게 즐거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사실 애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여자입니다. 가끔씩 처제와 술도 한 잔씩 하였는데 그날은 퇴근 전부터 언제 집에 오냐며 묻더니 술 한잔하면서 고민 상담할 것이 있다며 저녁에 꼭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각종 안주와 술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타지에서 서로 의지할 사람은 저희 둘뿐이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자주 고민 상담을 서로 해주곤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는 남자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남자가 처제에게 자꾸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최근에 처제와 강제로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려고 해서 싸우고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남자와 싸우고 헤어진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와 스킨십 하는 것이 싫은 거냐고 물었더니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겁도 나고 처음에는 엄청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남자라는 동물이 손잡으면 안고 싶고 안으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키스하고 싶고 키스하면 뜨거운 시간도 보내고 싶어진다면서 처음에는 많이 참고 기다려주었겠지만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처제 말대로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경험이 쌓이면 즐겁게 재미난 일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뜨거운 시간을 원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특히 제 아내이자 언니는 저 볼 때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먼저 말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깜짝 놀라해하면서 언니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길래 술에 취해서 제가 단단히 미친 건지 아니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처제를 향한 흑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것이 알려줄까?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처제는 엄청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였고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살살해 줄 테니 아프면 언제든지 사인을 주라는 말과 함께 처제에게 키스를 하면서 제 침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헬스를 한 건장한 남자의 힘과 경험이 많은 남자의 부드러움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잘 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보다 짜릿한 자극이 오는지 제대로 리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연달아 5번을 한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시간만 나면 처제와 합을 맞췄고 3년이라는 시간 처제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아내보다 처제와 보내는 뜨거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처제는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저만큼 처제를 만족시켜주는 남자를 못 만났다면서 계속 뜨거운 애인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곧 부산 출장도 끝이 나고 처제도 대학을 졸업하면 일단 서울 처갓집으로 같이 갈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처럼 계속 보자면서 처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처제와 뜨거운 시간을 끊지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걸리지 않게 잘 유지해서 가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장모님에게 면목이 없지만 저도 처제도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비가 창문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늘은 우울한 회색으로 물들어 밤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따뜻했고 은은한 자스민 향초의 향이 지훈이 천천히 손에 떨어뜨리는 에센셜 오일 향과 섞였다. 나는 엎드린 채 그의 손가락이 맨살 위로 주저하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엄지로 어깨를 부드럽게 누르며 따뜻한 오일을 펴 바를 때 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 정말 긴장했구나, 세연. 그의 낮고 가까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와 재혼한 후로 가족을 공유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지우는 늘 신중하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피부를 탐색하는 방식은 단순히 이부 형제라고 하기엔 너무 친밀하게 느껴졌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었어.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애쓰며 설명했다. 그의 손가락은 조금 더 내려가 느린 원을 그리며 내 척추를 따라 눌렀다. 그의 손의 온기가 내 몸에 퍼졌고 나는 낯선 긴장을 무시하려 이를 악물었다. 너 항상 너무 무리하는구나. 그의 말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등의 압력이 약간 세졌고 그의 엄지가 내 척추 옆에 아픈 지점을 찾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신음을 내뱉었고 지훈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약간 길어졌다. 나는 심장이 매트리스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계속해. 나는 의도보다 낮은 목소리로 요청했다. 그는 순순히 따랐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길이 달랐다. 더 느리고 더 세심했다. 오일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그의 손이 내 허리까지 닿았을 때 척추를 따라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몸의 열기가 내 위로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방의 분위기가 변했다. 지훈이 더 가까이 움직이며 매트리스가 약간 꺼졌다. 그의 손가락은 내 허리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제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
그의 손길은 더 탐색적이었고 손끝은 내 민감한 피부 위에 섬세한 길을 그렸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숨이 잠시 불규칙해졌다. 그때 그가 그렇게 했다. 엄지가 내 허리 곡선을 가볍게 스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요한 침묵을 깨야 했지만 목소리가 목에 걸린 듯 했다. 멈춰야 할까? 그의 질문은 낮고 거칠었다. 나는 눈을 뜨고 고개를 약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지훈의 얼굴에서 보이는 표정에 내 속이 뒤집혔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방이 작아진 것 같았다. 밖의 빗소리는 우리의 숨소리에 묻혔다. 그의 손길 아래 내 피부는 타오르고 있었고 잠시 동안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며 갈비뼈에 닿는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이 상황을 멈춰야 했다. 한 발 물러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것도 멈추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에 내 손은 천천히 매트리스를 따라 움직여 그의 팔에 가볍게 스쳤다. 거의 느낄 수 없는 터치였지만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는 이해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내 허리 옆을 따라 천천히 계속 움직였고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온몸의 신경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었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지훈은 조금 더 몸을 기울여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너 떨고 있어. 그는 위험한 무언가가 담긴 속삭임으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얼굴을 조금 더 돌려 우리의 입술이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먼저 움직였다. 지훈은 그의 손가락을 내 등의 곡선을 따라 미끄러뜨렸고 그의 손바닥이 내 피부 위에 머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우연한 터치가 아니었다. 심장이 요동쳤고 숨이 가빠졌으며 내가 막으려 했던 것보다 먼저 나는 이미 눈을 감고 다가올 무언가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피부가 내 피부에 닿는 열기는 숨막힐 정도였다. 지훈의 손가락이 내 등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매 순간은 불길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내 몸은 긴장했지만 이전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전기적인 불꽃이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지훈의 손은 내 피부를 탐구하며 반응을 살피고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던 경계를 시험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허리의 미세한 선까지 미끄러졌을 때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너 정말 뜨겁네. 지훈이 낮고 거의 숨죽인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너무 무겁고 너무 짙었다. 내 가슴은 그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내 피부 위를 따라 길을 그릴 때마다 빠르게 오르내렸다. 에센셜 오일이 그의 손 사이에서 여전히 따뜻한 방울로 흘러내렸고 그가 내 드러난 어깨에 손가락을 미끄러뜨릴 때 강렬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갔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입술을 꽉 물었고 내게 몰려오는 감각의 물결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지훈은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내 목덜미로 미끄러져 목의 밑부분까지 천천히 도발적으로 길을 그릴 때 나는 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멈췄다. 그의 손길이 사라진 것을 충격처럼 느꼈다. 내 등은 여전히 뜨거웠고 조금 전까지의 그의 관심에 내 근육은 쿵쾅거렸지만 지훈은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세연. 내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의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속삭임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볼 수 있을 만큼만 살짝 몸을 돌렸다. 우리의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다. 그는 길을 잃은 듯 보였고 위험한 영역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 같았다. 내 손은 생각하기 전에 움직였다. 그의 팔뚝에 손을 얹으며 내 손바닥 아래 단단함을 느꼈다.
지훈의 숨이 한순간 멈췄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내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내 모든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시간은 우리 사이에 멈춘 듯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그는 내가 절대 잊지 못할 일을 했다. 지훈은 그의 코끝을 내 쇄골에 스쳤다. 그 터치는 너무나 섬세하고 도발적이어서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떨렸다. 나는 균형을 잡기 위해 내 옆에 손을 꽉 쥐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이전에 우리 사이에 떠다니던 긴장감은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내 폐는 공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히며 우리가 하려는 일을 상기시켰다.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미 허용되는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지훈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나와 섞여 우리 사이의 공기가 진동했다. 나는 그의 숨결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무의식적인 전율과 가슴 속의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미 존재하던 어떤 침묵의 경계도 넘어서 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말해야 했다.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대신에 내 피부는 그의 손길을 다시 갈망했고 그의 손이 내 척추를 따라 남긴 열기를 이제는 내 피부에 남아있는 은밀한 기억에 불과한 느리고 도발적인 미끄러짐을 갈망했다. 지훈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턱은 긴장되어 있었고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갈망하면서도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고 지나가며 내 입술 위에 머무르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너도 알잖아. 이건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망설임과 욕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내가 끝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발 물러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를.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행동을 했다. 나는 그의 손 위로 내 손을 미끄러뜨렸다. 가벼운 터치였지만 나는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더 느끼고 싶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던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었다.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이 내 손 아래에서 돌아가며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과 느리고 망설이며 얽혀갔다. 마치 내가 언제든 마음을 바꿀 것처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의 얼굴은 내 얼굴 가까이 위험할 정도로 다가왔고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에 대비하는 듯했다. 세연. 내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억눌린 기도처럼 흘러나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터치는 느리고 강렬했다. 지훈의 피부가 내 피부에 닿는 것이 뜨거웠고 우리의 몸이 맞닿은 모든 부분이 맥박쳤다. 그는 손가락을 내 얼굴 옆으로 미끄러뜨렸고 그의 눈은 내 모든 반응을 분석하며 그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했다. 내 마음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쳤다. 하지만 내 몸은 더 많은 것을 갈망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그가 느끼는 것에 굴복한 듯 우리 사이의 마지막 거리를 허물었다. 첫 번째 터치는 유혹이었다. 느리고 유혹적인 미끄러짐이 내 몸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다. 내 가슴은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은 시트 위에서 꽉 쥐어지며 그 순간의 현실이 나를 강타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전의 망설임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 사이에는 맥박치는 긴장감만이 남아있었고 불처럼 내 피부 아래로 퍼지는 열기만이 있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내 허리에서 내 얼굴 옆으로 미끄러지며 그의 엄지는 내 뺨 위로 부드러운 길을 그리며 그의 어두운 눈은 내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확실해?
그는 위험하고 취할 듯한 무언가가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내 몸은 이미 내 마음이 반대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대답하는 대신 나는 눈을 감고 내 입술이 그의 입술에 가까워지도록 했다. 처음의 접촉은 부드러웠고 가벼운 스침이 우리 사이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하지만 지훈이 숨을 가쁘게 내쉬며 진짜로 내 입술에 입 맞출 때 모든 것이 우리 주위에서 폭발하는 듯 했다. 그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내 숨은 목에 걸렸고 그의 몸의 열기가 나를 감싸며 모든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그의 손은 내 목덜미로 미끄러져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며 키스를 깊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해방된 것 같았다. 긴장감, 억눌린 욕망, 우리 사이에 수년간 쌓여온 모든 것이 마침내 터져나왔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가 움직일 때 매트리스가 가라앉았고 그의 몸이 내 위로 드리워지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향기, 피부에 닿는 따뜻한 숨결, 그의 손가락이 내 팔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는 방식, 모든 것이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은 내 목을 따라 입술을 내려 뜨거운 흔적으로 내 등을 살짝 젖히게 만들었다. 내 손은 그의 어깨에서 지지점을 찾으며 그의 단단한 근육을 느꼈다. 그는 살짝 떨었고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했다. 네오는 정말... 그의 목소리가 끊기고 그는 내 피부에 무거운 한숨을 내쉰 후 다시 나를 키스하기 시작했다. 밖의 빗소리는 우리의 빠른 리듬을 반영하는 듯했으며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 순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세상에는 우리 둘밖에 없는 듯했다. 그리고 마치 그의 내면에서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지훈은 속도를 늦췄다. 그의 키스는 더 느려졌고 그의 손길은 더 섬세해졌다. 그는 내 모든 숨결과 반응을 기억하려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순간 속에 빠져들었다. 그가 나를 안아주는 방식, 우리 사이를 흐르는 열기,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펼쳐지는 거친 욕망 속에. 그리고 처음으로 더 이상 의심은 없었다. 우리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빗 속에서 우리 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았다.